어머니, 여기 서류에 사인만 해주세요. 며느리 민지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니? 요양병원 입원 동의서요.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요. 텅 빈 거실. 이사짐 박스들이 쌓여 있었어요. 엄마, 집이 왜 이래요? 짐은 왜 쌌어요? 아들 준호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사 가려고 어디로요? 광주로 내일 아침에 이사차 와. 어머니,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며느리 민지가 소리쳤어요. 알아서 해.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관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희입니다. 올해 70이에요. 대전 둔산동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아니, 살고 있었어요. 사실 저는 42년간 간호사로 일했어요. 수간호사까지 했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환자 취급을 받고 있어요. 제 아들 부부한테요. 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내린 선택에 대한 이야기고요. 모든 건 작년 겨울부터 시작됐어요. 어머니,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며느리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무슨 병원? 요즘 자꾸 깜빡하시잖아요. 건망증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난 멀쩡한데? 어머니, 어제 약속 잊으셨잖아요. 아들 준호가 거들었어요. 무슨 약속? 손주 학원 픽업이요. 제가 회사에서 전화드렸는데 기억 못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그건 제가 일부러 안 간 거였어요. 매일 픽업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민지는 제가 깜빡한 줄 알더라고요. 그래, 알았어. 병원 가볼게. 어머니, 제가 아는 신경과 병원이 있어요. 거기로 모시고 갈게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왜 그렇게 이상해 보였는지. 이틀 후 병원에 갔어요. 신경과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오늘이 며칠이죠? 12월 15일이요. 대통령이 누구죠? 이재명이요. 100에서 7씩 빼볼까요? 93, 86, 79. 모든 질문에 다 맞게 대답했어요. 42년간 환자들 케어하면서 이런 검사는 수없이 받거든요. 어머님, 아무 이상 없으세요. 정상이십니다.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진료실 밖에 나왔을 때 며느리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민지야, 의사 선생님이 이상 없대. 네. 다행이네요. 입으론 그렇게 말하면서 표정은 전혀 다행스럽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온 뒤 며느리가 준호한테 뭔가 속삭이는 게 보였어요. 그날 밤 준호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엄마, 그래도 정밀 검사 한번 받아보는 게 어때요? 왜? 의사 선생님이 이상 없다고 했잖아. 그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요. MRI 같은 거요. 준호야, 엄마 멀쩡해. 엄마, 미리미리 체크하는 게 좋잖아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시작이라는 걸. 그 다음 주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 약 드세요. 민지가 약 봉지를 내밀었어요. 이게 뭔데? 영양제요.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 제가 약국에서 가져왔어요. 약사인 며느리가 주는 약이니까 믿고 먹었어요. 그런데 먹고 나면 자꾸 졸리고 머리가 멍했어요. 민지야, 이 약 먹으면 왜 이렇게 졸리지? 영양제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한 달을 먹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또 서류를 들고 왔어요. 어머니, 여기 서명 좀 해주세요. 뭔데? 병원 진료 관련 서류예요. 사인만 하시면 돼요. 무슨 병원? 지난달에 다녀온 신경과 병원이요. 보험 청구 서류래요. 42년 병원 생활한 사람이에요.
이런 서류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어요. 민지야, 이거 요양병원 입원 동의서 아니야?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 그게 혹시 나중에 필요할까봐 미리 받아두려고요. 나 요양병원 갈 정도로 아픈 데 없어. 알아요, 어머니. 그냥 만약을 위해서요. 사인 안 해. 그날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며느리가 자꾸 약을 권했어요. 어머니, 약 드세요. 난 안 아픈데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어머니 건강 챙겨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들도 이상했어요. 엄마, 민지 말 좀 들어줘. 걔가 약사잖아. 걔가 더 잘 알지. 준호야, 엄마가 42년 동안 뭐 했는데? 엄마는 간호사였지 약사가 아니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42년 환자 케어하면서 약도 수없이 다뤘는데 이제 와서 이런 말을 듣다니.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 약국에 심부름을 가게 됐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약국에 이거 좀 갖다 주세요. 뭔데? 약품 목록이요. 오늘 배송 온대요. 약국에 갔더니 민지가 손님 상담하고 있었어요. 저는 뒤쪽 사무실에서 기다렸어요. 그때 민지 통화 소리가 들렸어요. 네, 요양병원이요. 침대 있나요? 인원은 한 명이요. 70세 여성이요.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나를 요양병원에 보내려고 알아보는 거였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며느리는 태연하게 저녁을 차렸어요. 어머니, 진지 드세요. 응. 오늘 약국 다녀오시느라 힘드셨죠? 괜찮아. 어머니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휴식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 그 말 속의 숨은 뜻을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어머니, 건강검진 결과 나왔어요. 준호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내가 건강검진 언제 했어? 지난달에 하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난 안 했는데. 어머니, 제가 모시고 갔는데요. 병원에서 피 뽑고 엑스레이 찍고 정말 기억이 안 났어요. 그 영양제 먹고 나면 시간이 텅텅 비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어떤데? 의사 선생님이 상태가 좋지 않대요. 뭐가? 간 수치도 높고 혈압도 높고 이상했어요. 저는 평생 건강했거든요. 퇴직 전까지 병가 한 번 안 썼어요. 준호야, 그 결과지 좀 보여줘.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없어요. 왜 없어? 병원에 두고 왔어요.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어요. 42년 병원 생활했어요. 환자 보호자들 거짓말하는 건 다 보고 자랐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내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속이고 있어요. 그것도 요양병원에 보내려고. 왜일까? 다음날 아들 부부가 모두 외출했을 때 집안을 둘러봤어요. 며느리 방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 서류 봉투가 있었어요. 열어보니 요양병원 상담 자료들이 가득했어요. 월 300만 원, 6개월 선납시 1,800만 원, 그리고 메모가 있었어요. 어머니 아파트 7억, 예금 3억, 총 10억, 요양병원비 1년에 3,600만 원, 5년이면 1억 8천만 원, 나머지 8억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내가 평생 모은 돈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 밑에 또 다른 서류가 있었어요. 의료보험 청구 내역서, 제 이름으로 된 진료비 청구 목록이었어요. 물리치료 주 3회, MRI 검사, 입원비, 전부 허위였어요. 저는 그런 치료 받은 적 없거든요. 며느리가 약사 자격을 이용해서 보험 청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자꾸 병원 가라고 했는지, 왜 약을 먹이려 했는지, 왜 요양병원 입원 동의서에 사인하라고 했는지, 전부 돈 때문이었어요.
저녁에 준호가 돌아왔어요. 엄마, 저 왔어요. 준호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뭔데요? 너희 엄마를 요양병원에 보내려고 하니? 준호 얼굴이 굳었어요. 누가 그래요? 민지 방에서 봤어. 요양병원 자료들. 엄마, 그건. 그리고 이것도 봤어. 의료보험 청구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야? 나 이런 치료 받은 적 없어. 엄마, 대답해. 이게 뭐냐고.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엄마. 미안하면 다야. 이게 보험 사기라는 거 알아? 엄마, 저희도 사정이 있어요. 무슨 사정? 제 회사가 요즘 안 좋아요. 구조조정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민지 약국도 요즘 장사가 안 돼요. 온라인 약국들 때문에. 그래서 엄마 돈이 필요한 거야? 준호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준호야, 42년 동안 엄마가 뭐 하면서 산 줄 알아? 알아요, 엄마. 환자들 돌보면서 살았어. 아픈 사람들 케어하면서. 그런데 지금 내가 환자 취급을 받고 있잖아. 내 아들한테.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이건 범죄야. 그때 며느리가 돌아왔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지야, 너도 알아? 이거? 서류를 보여줬어요. 며느리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어머니, 저희 사정 좀 들어주세요. 무슨 사정? 나를 이용해서 보험 사기치는 게 사정이야? 어머니, 제발. 그리고 요양병원? 멀쩡한 사람을 요양병원에 처박으려고? 어머니, 오해예요. 오해? 내가 직접 봤는데? 민지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 정말 힘들어요. 집도 전세인데 곧 만기예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내 돈이 필요한 거지. 어머니, 42년 동안 모은 돈이야. 아침부터 밤까지 환자 돌보면서 모은 돈이라고. 준호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저희가 나중에 다 갚을게요. 나중이 어딨어? 나 요양병원 보내놓고 내 돈 다 쓸 거면서. 엄마, 나가. 둘 다 나가. 엄마, 나가라니까. 그날 밤 혼자 앉아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42년을 살아온 제 인생이 뭐였을까? 환자들 돌보면서 보람을 느꼈어요. 아픈 사람들이 나아가는 걸 보면서 행복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환자 취급을 받고 있어요. 제 아들한테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이제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할 거예요. 그날 밤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42년 동안 환자들 치료하면서 배웠어요. 정확한 진단, 올바른 처방, 그리고 과감한 수술. 이제 제 인생에도 그게 필요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출근하고 민지가 약국 간 사이에 저는 집을 나섰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법무사 사무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상속이나 증여 관련 상담하러 왔어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제가 70살인데요. 제 명의 아파트가 있어요. 이걸 제 자식들한테 못 주게 할 수 있나요? 유언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혹은 신탁으로 묶어두시거나요. 신탁이 뭔가요?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기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함부로 못 건드려요.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제 아들이 저를 요양병원에 보내려고 해요. 제 돈 쓰려고요. 법무사 선생님 표정이 굳었어요. 그런 경우가 요즘 많습니다. 잘 오셨어요. 그날 모든 서류를 정리했어요. 아파트는 제 명의로 유지. 하지만 신탁 설정. 예금도 마찬가지. 자녀들이 제 동의 없이는 절대 못 건드리게 했어요. 집에 돌아오니 민지가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세요? 산책. 요즘 자주 나가시네요. 답답해서. 며느리가 이상한 눈으로 저를 봤어요.
그날 밤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 회사에서 잘렸어요. 그래. 엄마, 진짜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당분간 생활비 좀. 준호야, 엄마도 여유 없어. 엄마, 예금이 있잖아요. 그 돈은 내 노후 자금이야. 엄마, 미안해. 나도 살아야 해.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내 아들인데. 하지만 알았어요. 도와주면 끝이 없을 거라는 걸. 며칠 후 민지가 또 약을 가져왔어요. 어머니, 약 드세요. 안 먹어. 어머니, 건강 생각하셔야죠. 난 멀쩡해. 그 약 먹으면 머리가 이상해져. 그럴 리가요. 민지야, 그 약에 뭐가 들어있어? 영양제예요. 거짓말하지 마. 수면제 섞었지? 며느리가 당황했어요. 어머니. 42년 병원 생활했어. 약은 나도 알아. 어머니가 잠을 못 주무셔서. 내가 언제 잠 못 잤어? 거짓말하지 마. 그날부터 약은 안 먹었어요. 머리가 점점 맑아졌어요. 그리고 모든 게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준호와 민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42년 동안 환자들한테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병이 깊어지면 손 쓸 수 없어요. 내 인생의 병도 이제 손 써야 할 때였어요. 다음 날 아침 부동산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아파트 매매 상담하려고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건강보험공단입니다. 잠깐 상담 좀 하려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문을 열었더니 정장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이순희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저희가 확인할 게 좀 있어서요. 들어가도 될까요? 거실로 안내했어요. 조사관이 서류를 꺼냈어요. 최근 6개월간 진료 내역 확인 중인데요. 혹시 이 병원들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서류를 보니 제가 모르는 병원들이었어요. 아니요, 저 이런 데 안 갔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어르신 이름으로 청구가 됐어요. 뭐가요? 물리치료, MRI 검사, 입원비까지요. 총 450만 원입니다. 저 그런 거 받은 적 없어요.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요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 중에 의료업 종사자 있으세요? 며느리가 약사예요. 아, 그렇군요. 혹시 며느리 분이 어르신 이름으로 청구하신 것 같은데요. 손이 떨렸어요. 그럼 이게 보험 사기입니다. 받지도 않은 치료를 받은 것처럼 청구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허위 청구 금액은 전액 환수하고 벌금도 나와요. 벌금이 얼마나요? 청구액의 5배까지 가능합니다. 450만 원이면 225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어요. 머리가 핑 돌았어요. 그리고 약사 면허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면허 정지요? 경우에 따라 취소까지 갈 수 있어요. 조사관이 명함을 내밀었어요. 혹시 추가로 알게 되는 게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 피해자시니까 합의 의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네. 조사관들이 나간 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450만 원. 민지가 제 이름으로 그만큼 빼돌렸어요. 그리고 들킬 뻔했어요. 전화벨이 울렸어요. 준호였어요. 엄마, 지금 집이세요? 응. 조금 있다가 갈게요. 할 얘기가 있어요. 1시간 후 준호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엄마, 민지한테 무슨 일 생긴 거 알아요? 몰라. 보험공단에서 조사 나온대요. 민지 약국으로. 그래. 엄마, 이거 어떻게 해요? 민지 면허 취소될 수도 있대요.
준호야, 그건 민지가 한 짓이잖아. 엄마, 저희 살려주세요. 어떻게? 합의해주세요. 피해자가 합의하면 처벌이 약해진대요. 그럼 돈은? 저희가 갚을게요. 조금씩. 450만 원인데? 준호가 당황했어요. 엄마, 그 금액을 어떻게 알아요? 조사관이 왔었어. 오늘 아침에. 뭐라고 하던가요? 벌금이 2천만 원 넘게 나올 수도 있대. 그리고 면허 취소도 가능하대. 준호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엄마. 준호야, 엄마한테 왜 이래?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다야? 이게 범죄라는 거 알아? 엄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봐주면 또 할 거잖아. 안 해요. 다시는 안 해요. 믿을 수가 없어. 준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이요. 민지 면허 취소되면 저희 어떻게 살아요? 너희가 알아서 해. 엄마, 나가. 엄마 생각 좀 하게. 준호가 나간 후 혼자 앉아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합의를 해줘야 할까? 아니면 그냥 법대로 가야 할까? 42년 동안 환자들한테 했던 말이 또 생각났어요. 초기에 잡아야 합니다. 나중에는 손 쓸 수 없어요. 지금 봐주면 또 할 거예요. 그 생각이 들자 결심이 섰어요. 합의는 절대 안 한다. 저녁 때 민지가 울면서 찾아왔어요. 어머니, 살려주세요. 민지야, 내가 한 짓이잖아.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얼마나 잘못했는데? 다시는 안 그럴게요. 믿을 수가 없어. 넌 나를 환자로 만들려고 했잖아. 어머니, 요양병원 보내려고 했잖아. 그리고 내 돈 쓰려고 했잖아. 민지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저희 정말 힘들었어요. 힘들면 남의 돈 훔쳐도 돼? 훔친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내 이름 도용한 게 뭐야?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못해. 어머니, 나가. 이제 그만 나가. 민지가 나간 후 혼자 남았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다음 날 은행에 갔어요. 통장 정리를 하려고요. 어르신, 여기 적금 통장이랑 예금 통장 다 있으시네요. 네, 확인 좀 해주세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이상한데요? 뭐가요? 이 통장에서 지난달에 3천만 원이 인출됐네요. 뭐라고요? 여기 보세요. 11월 15일 3천만 원 출금. 제가 뽑은 게 아닌데요? 그럼 누가 뽑았을까요? 혹시 통장이랑 도장 잃어버리신 적 있으세요? 그제야 생각났어요. 작년에 준호가 통장 좀 보자고 했었어요. 엄마, 정리 좀 해드릴게요. 요즘 이자율 낮은 데도 있고 해서 그때 통장이랑 도장을 맡겼었어요. 그리고 돌려받긴 했는데 손님, 이거 사기일 수도 있어요.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도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은행을 나와서 바로 준호한테 전화했어요. 준호야, 나 통장에서 3천만 원 뺀 거 너지? 엄마, 대답해. 내가 뺀 거 맞지? 엄마, 그게 언제 뺐어? 지난달에요. 왜? 전세 만기가 다가와서요. 돈이 급했어요. 그럼 엄마한테 말을 했어야지. 말하면 안 주실 것 같아서. 그래서 몰래 뺀 거야? 죄송해요, 엄마. 3천만 원이야. 3천만 원. 갚을게요. 조금씩 갚을게요. 언제? 넌 지금 백수잖아. 엄마, 다시는 연락하지 마.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보험 사기 450만 원. 통장 인출 3천만 원. 총 3,450만 원. 내가 평생 모은 돈을. 그날 오후 법무사 사무실에 또 갔어요. 지난번에 왔던 사람입니다. 아,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추가로 상담할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제 아들이 제 통장에서 몰래 3천만 원을 뺐어요. 본인 동의 없이요? 네. 그럼 이건 절도입니다. 고소하실 수 있어요. 진짜요? 통장 명의가 어르신이고 도장도 무단으로 사용했으면 명백한 범죄예요. 고소하면 어떻게 돼요? 형사처벌 받습니다. 징역형도 가능하고요. 제 아들인데 그래도 법은 법입니다. 한참을 고민했어요. 내 아들을 고소한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아들이 먼저 저를 배신했어요. 일단 고소장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게 정말 맞는 걸까?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어요. 이미 선을 넘었어요. 준호도 민지도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42년 동안 간호사로 일했어요. 환자들 케어하면서 행복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환자 취급받고 있어요. 아니, 그것보다 더 심해요. 제가 ATM기가 됐어요. 돈 나오는 기계.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이제 진짜 결심했어요. 여기서 떠나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부동산에 갔어요. 아파트 매매 상담하러 왔어요. 어서 오세요. 어느 아파트세요? 둔산동 푸르지오요. 34평? 아, 거기 요즘 시세 좋아요. 얼마에 사셨어요? 15년 전에 2억 주고 샀어요. 그럼 지금은 7억은 하실 거예요. 진짜요? 네, 바로 팔리실 겁니다. 그럼 매물로 내주세요. 언제까지 파실 건가요? 빨리요. 한 달 안에. 금매로 내면 6억 8천도 가능한데 괜찮으세요? 네, 상관없어요. 계약서에 사인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부동산을 나와서 다른 곳으로 갔어요. 광주 부동산이었어요. 광주에 집 알아보러 왔어요. 어디쯤 원하세요? 조용한 동네요. 혼자 살 거예요. 예산은요? 2억 정도요. 아파트 작은 걸로 하시면 딱 맞겠네요. 몇 군데 사진을 보여줬어요. 마음에 드는 곳이 있었어요. 여기로 할게요. 계약금 먼저 넣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계약금 2천만 원을 넣었어요. 광주 아파트 계약 완료. 이제 대전 집만 팔면 돼요. 집에 돌아왔더니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어디 갔다 와요? 산책. 요즘 자주 나가시네요. 답답해서.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민지 일은 생각해 보셨어요? 무슨 일? 합의요. 아내. 엄마, 내가 한 일도 생각해 봐. 3천만 원. 준호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엄마, 저 정말 갚을게요. 언제? 백수가 어떻게 갚아? 일 구할게요. 너 나이가 몇인데? 44살이 무슨 일을 구해? 엄마, 이제 그만해. 엄마도 지쳤어.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너희가 알아서 해. 준호가 나간 후 혼자 남았어요.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 오래된 사진첩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 사진들. 간호사 유니폼 입은 제 모습. 환자들이랑 찍은 사진들. 동료들이랑 웃고 있는 사진들. 그때는 행복했어요. 비록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70살이 돼서 아들한테 도둑 맞고 며느리한테 사기당하고 이게 제가 바라던 노후였을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제 바꿀 거예요.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할 거예요. 며칠 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집 보러 오시는 분 있어요. 내일 오신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매라고 하셨는데 6억 5천에 하자는 분도 계세요. 괜찮아요. 그 금액으로 해요. 진짜요? 보통은 좀 더 받으려고 하시는데 빨리 팔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계약 진행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후련했어요. 이제 정말 떠날 수 있어요. 그날 밤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많이 가져갈 건 없었어요. 옷 몇 벌, 책 몇 권, 사진첩. 그게 다였어요. 42년 동안 모은 게 이게 다였어요. 아니, 통장에 돈이 있긴 해요. 아들이 3천만 원 빼가긴 했지만 아직 2억 7천만 원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 팔면 6억 5천만 원. 총 9억 2천만 원. 이 돈으로 광주에서 새로 시작할 거예요. 혼자서 자유롭게. 다음 날 계약하러 온 사람을 만났어요. 젊은 부부였어요. 집이 정말 깨끗하네요. 제가 계속 관리했거든요. 언제 비워주실 수 있어요? 2주 안에 나갈게요. 그럼 완전 좋죠. 계약서에 사인했어요. 계약금 6천만 원 받았어요. 잔금은 2주 후. 이제 정말 끝이에요. 부동산 나오는 길에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민지조사 때문에 경찰서 갔어요. 그래. 엄마, 정말 합의 안 해주실 거예요? 응. 엄마, 제발요. 준호야, 엄마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무슨 말씀이세요? 곧 알게 될 거야. 전화를 끊었어요. 2주. 그 안에 모든 걸 정리해야 해요. 42년 동안 환자들한테 했던 말이 또 생각났어요. 수술 날짜 잡았습니다. 준비하세요. 이제 제 인생 수술 날짜도 잡혔어요. 2주 후. 그때 모든 게 끝나요. 아니, 새로 시작돼요. 일주일 후 준호가 들어왔어요. 엄마, 저희 여행 좀 다녀올까 해요. 여행? 네, 민지가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요. 조사 때문에. 어디 가는데? 제주도요. 3박 4일. 그래, 다녀와. 엄마 괜찮으시겠어요? 혼자 계셔도? 난 멀쩡한데 뭐. 그럼 다녀올게요. 냉장고에 반찬 해놨어요. 준호가 나간 후 속으로 웃음이 났어요. 이거야말로 기회였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 부부가 캐리어 끌고 나갔어요. 어머니, 잘 다녀올게요. 응, 조심해서 다녀와. 혹시 아프시면 전화 주세요. 알았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움직였어요. 제일 먼저 전화했어요. 이사센터였어요. 이삿짐 센터죠? 이사 예약하려고요. 언제 하실 건가요? 3일 후요. 어디서 어디로 가세요? 대전에서 광주요. 짐은 많으세요? 아니요, 많지 않아요. 작은 차 하나면 돼요. 그럼 8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괜찮아요. 3일 후 아침에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바로 다음 전화를 했어요. 보험공단이었어요. 저번에 조사 나오셨던 분 계세요? 네, 말씀하세요. 이순희입니다. 추가 증거 제출하려고요. 어떤 증거세요? 며느리가 저한테 먹인 약이랑 요양병원 상담 자료요. 그거 중요한 증거입니다. 가져오실 수 있어요? 네, 내일 갈게요.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전화를 끊고 숨을 돌렸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며느리 방으로 갔어요. 서랍을 열었더니 그 서류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요양병원 상담 자료, 의료보험 허위 청구 내역, 제 건강검진 결과 위조본, 전부 꺼내서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민지가 제게 먹이려던 약도 챙겼어요. 이것들이 다 증거가 될 거예요. 다음으로 은행에 갔어요. 어르신,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통장 정리하려고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기 있는 돈 전부 다른 은행으로 옮기고 싶어요. 전부요? 네, 2억 7천만 원 다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가족이 몰래 돈 빼갔어요. 그래서 안전한 데로 옮기려고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그런 경우 많으세요. 잘 생각하셨어요. 그럼 어디로 옮기는 게 좋을까요? 새로 통장 만드시고 비밀번호는 절대 가족한테 알려주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1시간 뒤 모든 돈을 새 통장으로 옮겼어요. 통장은 제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은행을 나오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이제 준호가 더 이상 제 돈을 못 건드려요. 오후에는 보험공단에 갔어요. 이순희 씨 맞으시죠? 네. 증거 가져오셨다고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조사관이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이거 대단한데요. 요양병원 상담 자료에 어르신 이름이 적혀 있네요. 네, 며느리가 저를 보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약은 뭐죠? 며느리가 제게 먹이던 약이에요. 먹으면 머리가 멍해져요. 혹시 성분 분석 가능할까요? 해주세요. 필요하면. 조사관이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이 정도면 악질적인 살해네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며느리분 약사 면허는 취소될 겁니다. 그리고 형사 처벌도 받을 거고요. 벌금은요? 청구액의 5배니까 2천만 원 넘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돌이킬 수 없었어요.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며느리 분한테 곧 연락할 겁니다. 보험공단을 나오면서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내 며느리인데. 하지만 며느리가 먼저 저를 배신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짐을 쌌어요. 옷장을 열었어요. 필요한 옷만 골랐어요. 두꺼운 외투 2벌, 평상복 5벌, 속옷이랑 양말. 그게 다였어요. 거실장을 열었어요. 사진첩을 꺼냈어요. 젊은 시절 사진들, 간호사 시절 사진들. 이것만 있으면 돼요. 부엌도 정리했어요. 냄비, 프라이팬, 그릇 몇 개. 많이 가져갈 필요 없었어요. 광주 가면 새로 살 거니까요. 짐을 싸다 보니 생각이 많아졌어요. 42년을 여기서 살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15년이에요. 이 아파트 산 게 15년 전이니까요. 그 전에는 작은 빌라에서 살았어요. 준호 키우면서 돈 모으고, 밤낮으로 일하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이 아파트 샀어요. 2억 주고 샀는데 지금은 7억이래요. 5억이 올랐어요. 그 5억도 제 거예요. 제가 여기서 15년 살면서 관리하고 아껴서 오른 거예요. 그런데 준호는 당연히 자기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엄마, 나중에 이 집 제가 받는 거죠? 작년에 그런 말을 했었어요. 왜? 형도 없고 저 혼자잖아요. 그래도 엄마가 살아있는데 무슨 소리야? 나중 얘기요. 나중은 나중에 생각해.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이제 보니 그때부터 계획이 있었나 봐요. 엄마 집 받아서 팔고, 엄마는 요양병원 보내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짐을 다 싸고 나니 방이 텅 비었어요. 이 빈 공간이 제 마음 같았어요. 42년 동안 채워놓은 게 다 비워졌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내일이면 준호가 제주도에서 돌아와요. 그럼 이사 준비하는 걸 보게 되겠죠. 그 전에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었어요. 경찰서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경찰서에 갔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고소장 접수하려고요. 누구를 고소하시는데요? 제 아들이요. 경찰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들을요? 네, 제 통장에서 3천만 원을 몰래 뺐어요. 증거 있으세요? 은행 거래 내역서를 내밀었어요. 여기요. 11월 15일 3천만 원 인출. 제가 뽑은 게 아니에요. 경찰관이 서류를 확인했어요. 본인 동의 없이 인출했으면 절도죄입니다. 그럼 처벌받나요? 네, 가족이라도 상관없어요. 법은 법이니까요. 진행해 주세요.
정말 고소하시는 거예요? 아들인데요. 네, 확실해요. 고소장을 작성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끝까지 썼어요. 피고소인 이름, 이준호, 관계, 아들, 죄명, 절도, 다 쓰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내 아들을 고소하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아들이 먼저 저를 도둑질했으니까요. 경찰서를 나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준호였어요. 엄마, 내일 들어가요. 그래. 엄마 잘 계셨어요? 응. 내일 저녁에 뵐게요. 알았어.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내일 저녁? 그때쯤이면 이미 다 끝나 있을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이사짐 센터 예약 확인, 새 통장 확인, 보험공단 증거 제출 완료, 경찰서 고소장 접수 완료. 모든 게 준비됐어요.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42년 동안 환자들 돌보면서 배운 게 있어요. 수술 전에는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것. 그래야 성공한다는 것. 지금 제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일이 수술날이에요. 모든 걸 잘라내는 날. 아픈 부분을, 썩은 부분을,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이사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1시간 후에 도착합니다. 네, 기다릴게요.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봤어요. 15년 살았던 집. 이제 떠나요. 영원히.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삿짐 센터입니다. 문을 열었어요. 짐이 이게 다예요? 네, 저거 박스 5개랑 가방 2개요. 되게 적으시네요. 필요한 것만 가져가요. 짐을 싣는데 30분도 안 걸렸어요. 어르신, 출발할까요? 네. 차에 올라탔어요. 뒤를 돌아봤어요. 아파트가 점점 멀어졌어요. 15년 살았던 곳. 준호 키운 곳. 이제 안녕이에요. 차 안에서 핸드폰을 봤어요. 준호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 도착해요. 맛있는 거 사갈게요. 문자를 읽고 답장은 안 했어요. 저녁에 도착하면 알게 되겠죠. 엄마가 떠났다는 것을. 2시간 후 광주에 도착했어요. 새 아파트는 작지만 아늑했어요. 어르신, 짐 다 내렸어요. 수고하셨어요. 이사비 80만 원을 현금으로 줬어요. 감사합니다. 잘 사세요. 차가 떠나고 혼자 남았어요. 텅 빈 거실. 박스 5개. 이게 제 전부예요. 하지만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벼웠어요. 박스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어요. 옷을 옷장에 걸고, 그릇을 부엌에 정리하고, 사진첩은 거실장에 넣었어요. 2시간 만에 다 정리됐어요. 소파에 앉아서 쉬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광주 시내가 보였어요. 낯선 곳이에요. 하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여기가 제 새 시작이에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호였어요. 받지 않았어요. 또 울렸어요. 민지였어요. 역시 받지 않았어요. 계속 울렸어요. 10통, 20통. 전부 무시했어요. 저녁 무렵 문자가 왔어요. 준호였어요. 엄마, 집이 왜 이래요? 짐이 왜 다 없어요? 엄마 어디 가셨어요? 전화 좀 받아요. 엄마, 제발이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문자를 읽고 답장을 했어요. 딱 한 줄. 나는 광주로 이사 갔다. 너희끼리 알아서 살아라.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바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받았어요.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들은 대로야. 이사 갔어. 왜요? 왜 말도 없이? 너희도 나 요양병원 보낼 때 말 안 했잖아. 엄마. 그리고 준호야, 경찰서에서 연락 갈 거야. 무슨 소리예요? 고소했어.
3천만 원 훔친 것. 엄마 미쳤어요? 미친 건 너야. 엄마 돈 훔친 게. 전화를 끊었어요. 다시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조용해졌어요. 처음으로 진짜 조용해졌어요. 소파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42년 동안 환자들한테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이제 회복만 하시면 됩니다. 제 인생 수술도 잘 끝났어요. 이제 회복만 하면 돼요. 천천히, 혼자서, 자유롭게, 그날 밤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어요. 어떤 걱정도 없이, 어떤 눈치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7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사흘 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군지 알았어요. 문을 열었더니 준호와 민지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엄마, 어떻게 찾아왔니? 부동산에 물어봤어요. 광주로 이사 갔다고. 그래서, 엄마, 도대체 왜 이러세요? 거실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준호가 집안을 둘러봤어요. 여기가 엄마 새 집이에요? 응. 이렇게 작은 데서 어떻게 살아요? 혼자 살기 딱 좋아. 민지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알아서 해. 대전 집은요? 팔았어. 뭐라고요? 6억 5천에 팔았어. 잔금도 다 받았고. 준호가 소리쳤어요. 엄마, 그 집은 저희 집이잖아요. 내 집? 명의가 누구야? 그래도 나중에 제가 받을. 누가 준다고 했어? 준호가 말문이 막혔어요. 민지가 다시 물었어요. 그럼 집 판 돈은 어디 갔어요? 내가 쓸 거야. 어머니, 왜? 내 돈인데 내가 못 써? 어머니, 저희 전세 만기 다 됐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알아서 집 구해. 돈이 없는데 어떡해요? 이래서 벌어. 준호가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엄마, 제 나이가 44살이에요. 지금 구조조정당해서 백수예요. 무슨 돈을 벌어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엄마가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해. 3천만 원 훔친 너는 뭐야? 준호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민지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 약사면허 취소됐어요. 그래. 보험공단에서 연락 왔어요. 벌금 2천만 원 나왔고요. 당연하지. 내가 한 짓인데. 어머니, 합의해 주시면 면허는 살릴 수 있대요. 안 해. 어머니, 넌 나를 환자로 만들려고 했잖아. 요양병원에 보내려고 했잖아. 민지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저 이제 약국도 못해요. 저희 어떻게 살아요? 그건 너희가 생각할 일이야. 준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저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요. 알아. 고소 취하해 주세요. 안 돼. 엄마, 제발이요. 저 전과자 되면 어떻게 해요? 넌 이미 도둑이야. 엄마, 3천만 원 훔쳐갔잖아. 그것도 엄마 돈을. 준호가 울기 시작했어요. 44살 남자가 엄마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 잘못했어요. 그래, 잘못했지. 그럼 용서해 주세요. 못해. 엄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준호가 따라왔어요.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응. 엄마도 너무 이기적이세요. 그 말에 웃음이 났어요. 이기적? 네. 자식 생각은 안 하시고. 준호야, 내가 42년 동안 뭐 했는지 알아? 알아요. 간호사 하셨잖아요. 환자 돌봤어. 아침부터 밤까지 환자 케어하면서 살았어. 그래서요? 그런데 지금 누가 환자 취급받고 있어? 나야. 내 아들한테.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넌 나를 요양병원 보내려고 했어. 민지는 나를 이용해서 보험 사기쳤고,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거실로 돌아왔어요. 민지가 여전히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민지야, 일어나. 어머니, 너 약사지? 네. 그럼 알잖아. 환자 치료가 뭔지. 네. 정확한 진단, 올바른 처방, 그리고 필요하면 수술. 민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지금 내가 하는 게 바로 수술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라는 종양을 떼어내는 거야. 민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준호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우리가 종양이에요? 그래. 악성 종양. 엄마, 42년 동안 환자 수없이 봤어. 근데 너희만큼 악질적인 건 처음이야. 소파에 앉았어요. 엄마 돈 훔치고, 엄마 이름으로 보험 사기치고, 엄마를 요양병원 보내려고 하고, 엄마, 저희가 잘못. 잠깐만.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아직 안 끝났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알아? 준호가 서류를 봤어요. 이게 너희가 내 건강검진 결과 위조한 거야. 간 수치 높다고, 혈압 높다고 거짓말했잖아. 민지가 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것, 약 봉지를 내밀었어요. 너희가 나한테 먹인 약. 성분 분석했어. 수면제 섞여 있더라. 어머니, 그건 조사 다 끝났어. 보험공단이랑 경찰 다 넘겼고, 준호와 민지가 서로를 봤어요. 엄마, 그럼 저희는, 준호 너는 절도죄로 기소될 거야. 3천만 원 훔친 것. 엄마, 민지 너는 보험 사기, 의료법 위반, 그리고 약물 투여. 어머니, 제발. 둘 다 처벌받을 거야. 당연히. 준호가 소리쳤어요. 엄마는 정말 자식 없는 사람이에요. 그 말에 화가 났어요. 내가 자식 없는 사람? 네. 자식이 이렇게 힘든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준호야, 내가 너 키우면서 뭐 했는데? 그건 42년 동안 밤낮으로 일했어. 너 대학 보내려고, 결혼시키려고. 알아요. 퇴직금 전부 너 결혼할 때 줬어. 3천만 원. 그것도 알아요. 그리고 내가 회사 다닐 때 얼마나 도와줬어? 손주 픽업, 밥 해주기, 빨래. 준호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나한테 한 게 뭐야? 엄마 돈 훔치고, 엄마를 환자 만들려고 하고, 요양병원 보내려고 하고.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게 자식이 할 짓이야?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다야? 내가 훔친 3천만 원, 민지가 사기친 450만 원, 합치면 3,450만 원이야. 갚을게요. 언제? 넌 백수고 민지는 면허 취소됐는데? 준호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민지가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민지야, 42년 동안 환자들한테 했던 말 있어. 뭔데요?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병이 깊어지면 손 쓸 수 없어요. 너희 병은 이미 말기야. 손 쓸 수 없어. 민지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창밖을 봤어요. 광주 시내가 보였어요. 나는 여기서 새로 시작할 거야. 엄마, 너희 없이 혼자서. 엄마, 정말 저희를 버리시는 거예요? 돌아봤어요. 버린 건 너희야. 나는 그냥 살아남은 거야. 엄마, 이 아파트는 2억 주고 샀어. 현금으로. 대전 집한 돈 6억 5천, 예금 2억 7천, 합치면 9억 2천이야. 준호 눈이 커졌어요. 그 돈으로 여기 집 사고 나머지는 내가 쓸 거야. 엄마, 그럼 저희는? 너희 몫은 없어. 엄마, 준호야, 이 집은 내 명의야. 신탁 설정도 했고,
신탁이 뭐예요?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도 못 건드려. 너희도. 준호가 주저앉았어요. 엄마, 그럼 저 정말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 엄마. 42년 동안 모은 돈이야. 아침부터 밤까지 환자 돌보면서 번 돈이야. 알아요. 그런데 왜 그게 내 거야? 준호가 대답을 못했어요. 너 이래서 벌어. 나처럼. 42년 동안. 엄마, 제 나이가. 나도 70살까지 일했어. 너는 44살이잖아. 시계를 봤어요. 이제가. 엄마. 더 이상 할 말 없어. 엄마, 제발. 나가. 준호와 민지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나가라고 했어. 목소리가 커졌어요. 준호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래. 나중에 후회하셔도 늦어요. 웃음이 났어요. 후회? 내가? 네. 준호야, 후회할 사람은 너야. 나는 지금 너무 시원해. 7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워. 준호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나가. 준호가 민지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준호가 돌아봤어요. 엄마,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뭐? 엄마도 나중에 늙으면 후회하실 거예요. 자식 없이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그 말에 웃음이 났어요. 준호야, 나 지금도 70살이야. 그리고 너희랑 같이 살 때가 더 외로웠어. 준호가 할 말을 잃었어요. 혼자 사는 게 100번 나아. 눈치 안 보고 돈 안 빼앗기고. 엄마, 이제 진짜가. 문을 닫았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 그리고 조용해졌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가슴이 뛰었어요. 했다. 정말 했어. 42년 동안 참았던 것들을 다 쏟아냈어요. 후련했어요. 창밖을 봤어요. 준호와 민지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조금 안쓰러웠지만 돌이킬 수 없었어요. 핸드폰을 켰어요. 문자가 쌓여 있었어요. 전부 준호한테서였어요. 읽지 않고 지웠어요. 그리고 번호를 차단했어요. 민지 번호도 차단했어요. 이제 진짜 끝이에요.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어요. 어제 장 본 것들이 가득했어요. 저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계란 프라이, 김치볶음밥. 간단하지만 맛있었어요. 혼자 먹는 밥이지만 행복했어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아요. 아무도 눈치 주지 않아요. 제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돼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TV를 켰어요. 예능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웃기더라고요. 혼자 보면서 웃었어요. 42년 동안 환자들 돌보면서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이제 회복만 하시면 됩니다. 제 인생 수술도 잘 끝났어요. 이제 회복만 하면 돼요. 천천히. 혼자서. 자유롭게. 그날 밤 깊이 잠들었어요. 어떤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그냥 편안하게. 70년 만에 가장 편한 잠이었어요. 42년 동안 환자들 돌보면서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이제 회복만 하시면 됩니다. 제 인생 수술도 잘 끝났어요. 이제 회복만 하면 돼요. 천천히. 혼자서. 자유롭게. 그날 밤 깊이 잠들었어요. 어떤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그냥 편안하게. 70년 만에 가장 편한 잠이었어요. 일주일 후 아침이었어요. 눈을 떴더니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시계를 봤어요.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서두를 필요가 없었어요.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어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광주의 아침이었어요. 천천히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어요. 혼자 마시는 커피지만 맛있었어요. 냉장고를 열어서 계란을 꺼냈어요. 프라이를 해서 토스트 위에 얹었어요. 간단한 아침이지만 행복했어요. 아무도 어머니 이것도 해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리고 가방을 챙겼어요. 오늘은 나가는 날이에요. 현관문을 열고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어요. 밖으로 나오니 날씨가 좋았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버스를 타고 복지관으로 향했어요. 광주 서구 자원봉사센터였어요. 일주일 전에 등록했어요. 안녕하세요. 아, 이순희 선생님. 오셨어요? 네. 오늘은 요양원 봉사 가시는 거죠? 네. 차가 곧 출발해요. 저기 앉아 계세요.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 60대, 70대였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어요? 옆에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네, 지난주에 등록했어요. 저는 박경희예요. 72살이에요. 저는 이순희예요. 70살이고요. 어디서 오셨어요? 대전에서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이고, 그래요? 혼자 사세요? 네. 저도 혼자 살아요. 남편 돌아가시고 5년 됐어요. 그러시구나. 자식들은요? 아들 하나 있는데 연락 안 해요. 아이고, 저랑 똑같네. 저도 딸 하나 있는데 자기 살기 바빠요. 경혜 씨와 이야기하다 보니 편했어요. 같은 처지인 사람끼리는 말이 통하더라고요. 차가 출발했어요. 30분쯤 달려서 요양원에 도착했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요양원 원장님이 맞아주셨어요. 오늘은 어르신들 말벗 해드리시면 돼요. 네. 안으로 들어갔어요. 휴게실에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어요. 80대, 90대로 보였어요. 한 할머니께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자원봉사 온 이순이에요. 아이고, 고마워라. 손 좀 잡아드려도 될까요? 그래요.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어요. 손이 차가우시네요.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고마워요.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이 한 달에 한 번 와요. 그래요? 바쁜가 봐. 자주는 못 와. 그래도 오시잖아요. 그렇긴 한데, 올 때마다 빨리 가려고만 해.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제 가슴이 아팠어요. 저도 그랬을 수도 있었어요. 준호가 저를 요양원에 보냈다면, 한 달에 한 번 와서 빨리 가려고만 했겠죠. 제가 자주 올게요. 정말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올게요. 고마워요. 그날 세 분의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두 비슷한 이야기였어요. 자식들이 바빠서 자주 못 온다는 것, 외롭다는 것, 누군가 말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것. 42년 동안 환자들 돌보면서 느꼈던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났어요.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게 좋았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게 행복했어요. 봉사를 마치고 나왔어요. 경혜 씨가 옆에 왔어요. 순희 씨, 점심 같이 먹어요. 좋아요. 근처 식당으로 갔어요. 국밥을 시켰어요. 순희 씨는 무슨 일 하셨어요? 간호사요. 42년 했어요. 오래 하셨네요. 저는 미용사였어요. 30년. 그러셨구나. 지금은 뭐해요? 그냥 봉사 다니고 집에서 쉬고요. 남편은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랑 똑같네요. 둘이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순희 씨, 다음 주에도 봉사 가죠? 네, 갈게요. 그럼 같이 가요. 제 전화번호 드릴게요.
전화번호를 교환했어요. 집에 돌아오니 오후였어요. 소파에 앉아서 쉬었어요. 문득 준호 생각이 났어요.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전세 만기는 어떻게 했을까? 잠깐 궁금했지만 전화하지는 않았어요. 그건 제가 알 바가 아니에요. 저녁을 만들어 먹고 TV를 봤어요. 드라마가 재미있었어요. 혼자 보는 TV지만 행복했어요. 아무도 채널 빼앗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매주 복지관에서 봉사를 했어요. 경희 씨와는 친구가 됐어요. 순희 씨, 이번 주말에 등산 갈래요? 등산이요? 네, 무등산. 여기서 가까워요. 좋아요. 주말에 경희 씨와 무등산에 갔어요. 오랜만에 하는 등산이었어요. 힘들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정상에 올라가니 광주 시내가 다 보였어요. 와, 경치 좋다. 그치? 여기 자주 와요. 앞으로 저도 자주 와야겠어요. 같이 와요. 혼자는 심심하잖아요. 그래요. 하산하면서 경희 씨가 물었어요. 순희 씨, 아들한테 연락 안 해요? 안 해요. 왜요? 연락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도 자식인데. 자식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경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래요. 딸이 돈 빌려달래서 안 빌려줬더니 연락 안 해요. 얼마나 빌려달래던가요? 2천만 원이요. 사업한다고. 안 빌려주길 잘했어요. 그렇죠? 근데 가끔 미안해요. 미안할 거 없어요. 우리도 살아야죠. 맞아요. 2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군지 확인했어요. 준호였어요. 문을 열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들어가도 돼요? 들어오라고 했어요. 준호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했어요. 앉아. 소파에 앉았어요. 뭐 마실래? 물이요. 물을 가져다 줬어요. 준호가 물을 마셨어요.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 여기 생활은 괜찮으세요? 아주 좋아.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저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알아. 엄마, 용서해 주세요. 고개를 저었어요. 못해. 엄마. 준호야, 넌 지금 뭐 하고 있어? 일 찾고 있어요. 전세는? 장모님 집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 엄마, 정말 힘들어요. 알아. 근데 그건 내가 감당할 일이야. 준호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 이제야 엄마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뭐가? 장모님 집에서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웃음이 났어요. 이제 알았어? 네. 엄마가 저희 집에서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래,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네. 엄마, 그래서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다야? 엄마,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밖을 봤어요. 준호야, 엄마는 이제 혼자 사는 게 좋아. 엄마, 너희 없이 사는 게 훨씬 편해. 엄마, 그래도 저는 엄마 아들인데요. 돌아봤어요. 아들이 엄마 돈 훔쳐? 준호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들이 엄마를 요양원 보내려고 해? 죄송해요. 준호야, 엄마는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엄마, 70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어. 환자 돌보고 너 키우고. 알아요.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고 싶어.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너도 내 인생 살아. 엄마 도움 없이요? 그래. 너 나이가 몇이야? 44살이잖아. 엄마, 나는 70살까지 일했어. 너는 이제 시작이야. 준호가 눈물을 닦았어요. 엄마, 가끔 연락해도 돼요? 생각해 봤어요. 한 달에 한 번.
네. 한 달에 한 번 전화해. 그 이상은 안 돼. 그것도 감사해요. 대신에 돈 얘기는 하지 마. 안 할게요. 그리고 집에 찾아오지도 마. 네. 전화로만 안부 전하고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엄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가. 네. 현관까지 따라갔어요. 준호가 신발을 신으면서 물었어요. 엄마, 진짜 행복하세요? 응. 엄마 혼자서요? 그래. 혼자가 훨씬 좋아. 준호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제가 정말 못났네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엄마, 죄송해요. 됐어. 이제 가. 준호가 나갔어요. 문을 닫고 창밖을 봤어요. 준호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이었어요. 조금 안쓰러웠지만 돌이킬 수 없었어요. 이게 최선이었어요. 그날 저녁 경희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순희 씨, 내일 시간 있어요? 왜요? 광주 호수공원 가려고. 같이 갈래요? 좋아요. 그럼 아침에 만나요. 다음 날 경희 씨와 호수공원에 갔어요. 날씨가 좋았어요. 호수를 따라 걸었어요. 순희 씨, 여기 자주 와요. 경치 좋죠? 네, 정말 좋아요. 저는 매주 와요. 산책하려고. 앞으로 저도 자주 와야겠어요. 같이 와요. 벤치에 앉아서 쉬었어요. 호수를 보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순희 씨, 요즘 행복해 보여요. 진짜요? 네. 처음 만났을 때보다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런가요? 네.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웃었어요.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무슨 짐이요? 자식이라는 짐이요. 경혜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알아요. 그 마음. 자식 때문에 평생 고생했잖아요. 맞아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죠. 그래요. 우리 나이에 뭐 또 참고 살아요. 둘이 웃었어요. 그날 이후 경희 씨와 자주 만났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같이 다녔어요. 봉사도 같이 가고, 등산도 같이 가고, 산책도 같이 하고, 혼자 사는 게 외로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봉사자들, 요양원에서 만난 어르신들, 공원에서 만난 이웃들, 모두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석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복지관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순희 선생님, 요양원에서 연락 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어르신들이 순희 선생님 오시는 걸 되게 좋아하신대요. 그래요? 네. 혹시 일주일에 2번 오실 수 있으세요? 그럼요. 얼마든지요.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일주일에 2번 요양원에 갔어요. 월요일하고 목요일. 어르신들이 제가 오면 좋아하셨어요. 순희 씨 왔네. 오늘도 왔어요? 고마워요. 손을 잡아드리고 이야기를 들어드렸어요. 그게 전부였지만 어르신들은 행복해 하셨어요. 42년 동안 환자 돌보면서 느꼈던 그 보람을 다시 느꼈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어느 날 저녁집에서 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준호였어요. 한 달에 한 번 전화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응. 잘 지내세요? 응. 너는? 저도 잘 지내요. 일자리 구했어요. 그래. 네. 작은 회사지만 다니고 있어요. 잘 됐네. 엄마, 감사해요. 뭐가? 그때 엄마가 그렇게 하신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이제야 일하는 게 당연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 잘했어. 엄마, 건강 챙기세요. 너도. 전화를 끊었어요. 준호가 조금은 변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용서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각자 인생 살면 되는 거예요. 계절이 바뀌었어요. 봄이 왔어요. 광주는 꽃이 예뻤어요. 경혜 씨와 꽃 구경을 갔어요. 순희 씨 사진 찍어요. 좋아요. 둘이 벚꽃 아래서 사진을 찍었어요. 70살에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사진을 봤어요. 사진 속 제 얼굴이 환했어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42년 동안 환자들한테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이제 완쾌하셨습니다. 건강하세요. 제 인생도 완쾌했어요.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자유로웠어요. 행복했어요.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어요. 오늘 경희 씨랑 꽃 구경 갔다. 정말 예뻤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다. 자식 걱정도 없고 돈 걱정도 없고 그냥 나를 위해 산다. 이게 진짜 자유구나. 앞으로도 이렇게 살고 싶다. 일기를 덮고 침대에 누웠어요. 창밖을 봤어요. 별이 보였어요. 42년 동안 환자 돌보면서 밤하늘 볼 시간이 없었어요. 이제는 매일 밤 별을 봐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눈을 감았어요. 내일 또 어떤 하루가 시작될까? 기대됐어요. 설레었어요. 70살에 새로 시작한 인생이지만 후회 없었어요. 이게 제 선택이었고 제 삶이었어요. 그렇게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편안하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42년 동안 환자들한테 했던 마지막 인사가 생각났어요.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이제 저도 그렇게 살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행복하게.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70살에 찾은 자유. 혼자 사는 행복. 이게 제가 선택한 삶이에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 내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70살도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자유는 스스로 찾는 거예요. 행복도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매일매일이 행복해요.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자유롭게 사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좋은 사연은 앞으로 계속됩니다. 건강들 유의하시고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